김어준은 세월호 사고를 이용 정권을 획득한 문재인의 충실한 앞잡이 역할. 요즘 조중동 등 국내 혐한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방송 진행자 김어준은 같은 진영으로부터도 방송 진행 중 검찰개혁, 정경심 교수, 코로나19 백신 등과 관련해서 한 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에 대한 공격은 일본 혐한 매체에서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월 31일자 JB프레스라는 매체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진보파 저널리스트 낯짝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어준은 스스로를 총수라고 부르고 있다.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미디어인 딴지일보 총수로 알려진 김어준은 인터넷 정치 논객 중에서 아직 활약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초기의 딴지일보는 철저한 중립성으로 다양한 의견을 냈다. 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컨텐츠도 인기를 끌었다. 딴지일보와 김어준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 상식과는 다른 발언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천안함 피격 사건, 광우병 선동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김어준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김어준은 항적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사단과 해외 조사회사, 민간 선박에 의한 분석과 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와는 다르다. 그래도 김어준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사건을 이용해 정권을 획득한 문재인의 충실한 앞잡이 역할을 한 것이었다. 김어준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 때이다. 2011년 김어준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된 전 국회의원 정봉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시사인 기자 주진우 등과 함께 나는 꼼수다 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여 젊은 층과 사회운동가, 진보 좌익의 지지를 얻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유명해진 김어준의 행동에 광우병 선동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선두에 서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한 것이다. 김어준은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자 영국으로 도피해서 주진우와 영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발족하자 김어준을 비롯한 진보파와 좌익 세력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김어준은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아 그가 선동하는 프로그램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정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뻔뻔한 태도를 관철하고 있다. 김어준의 주된 일은 팟캐스트와 방송, 강연 등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의혹, 문제점을 방어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담당하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부정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 위안부 문제, 신종 코로나 등 근거 없는 주장과 음모론이 전파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김어준을 보고 두 명의 인물을 떠올린다. 풍모는 옴진리교의 전 대표인 마츠모토 치즈오, 역할은 나치의 선전상인 요제프 게벨스이다. 김어준은 사람들 심리와 피해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했지만 이는 한국인의 민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586 세대의 선구자 같은 존재라고 해도 좋다. 이런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나치 선전상을 방불케 하는 것은 당연하다. 히틀러는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속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은 거짓말은 자신도 하지만 큰 거짓말은 무서워서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퇴임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음 정권에 의해 형무소 행위되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위안부 비즈니스 창조와 같은 수법, 사실과 다른 망상 선동은 틀에 박힌 국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피하는 점이 상대를 거짓말로 속이고 자신만 버는 것을 굉장히 칭찬받아야 할 정의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에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사람,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말은 저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다. 정말 그건 너희들이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말이다. 그들은 완전히 자신들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 어쩌면 더 악질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의 윤미향 게이트, 그리고 이 김 게이트, 그 밖에도 정치인이 아닌 인물이나 단체가 정치에 관여하고 공금을 이용해 사복을 채우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댓글입니다. 김어준은 내정 담당 개별스, 서경덕이 애교 담당 개별스, 한국은 이 프로 인재만큼은 풍부해 부족함이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3명이 모이면 4개의 정당이 생긴다는 국민성은 변하지 않아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오로지 당파 항쟁의 역사밖에 없다.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대 반공, 지금은 혁신 대 보수가 되었지만 이데올로기는 솔직히 후진의 역할일 뿐이다. 이상입니다.